자, 이번에는 이제 지방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야? 12페이지에. 자, 먼저 그 지방세의 총설. 자, 취득세부터. 자, 이제 지방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취득세예요. 그래서 이 취득세를 정확하게 숙지하게 되면 지방세를 공부할 때 아주 편해요. 같은 방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로서, 자,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원래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 구세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시군, 구세는 재산세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먼저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세죠. 유통세. 우리가 이제 유통세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양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취득이나 양도에 해당하는 조세, 얘를 유통세라고 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세는 대표적인 유통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질주의다 이래요. 이 실질주의의 반대는 형식주의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실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했든 안 했든, 허가를 받든 안 받았든, 자, 사실상 취득한 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다. 우리가 아까 이 지방세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지서가 날라와서 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죠. 그래서 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가 붙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다, 이 소리지. 기한 후 신고. 그러면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자, 내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자, 우리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신고 납부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가산세가 20% 붙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보통 징수 방법으로 고지서를 보내온다 그랬잖아요. 고지서가 온단 말이지. 자, 이때 이 고지서에 올 때는,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서, 얘를 포함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지서가 오기 전에는, 이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뭐를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옛날에는, 자, 이 납부 기한이 지나면 신고 못했어요. 신고 못했고, 그리고 그냥 가산세가 붙어서 오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신고 불성실이 어차피 똑같지만은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매일 세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손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는 납부 기한이 경과했어도, 신고 기한이 경과했어도 신고는 받아준다라는 거지. 기한 후 신고. 자, 단 고지서가 온 다음에는 못하는 거예요. 고지서가 온 다음에는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한 후 신고를 만약에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얼마 빼준다?
50%를 감면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근데 항상 알아둘게요. 옛날에는 취득세만 기한 후 신고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신고 납부 방법의 세금에는 무조건 기한 후 신고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지서 오기 전에는 언제라도 가서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취득세 과세 표준은 가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가세에다가 정해진 비율 정률세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취득세는요. 자, 취득세는 내가 어떤 재산을 취득을 했느냐?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하나 취득을 했어요. 자, 토지를 취득을 하면 세금을 얼마 내느냐? 이 토지가 이제 1억짜리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느냐? 토지 한 평에 얼마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요 토지 가격이 얼마냐? 토지 가격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이게 토지 가격이잖아. 그 1억에다가 정해진 세율을 곱하게 되죠. 정해진 세율. 자, 정해진 세율이 만약에 4%다라고 하면은 400만 원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의 표준은 가격이야. 가격.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종가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격이 되고 이렇게 과세 표준이 가격이 될 때는 정해진 비율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종가세, 정률세. 아, 그러면 가격이 아닌 것도 있냐? 있다 그랬죠? 자, 예를 든다면은 종량세, 수량으로 할 수 있다. 수량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했을까요? 이 토지를 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을 하잖아요. 자,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자, 1억에 대해서 0.2% 그러면 20만 원이 등록세가 돼요. 근데 만약에 5억짜리 토지를 저당권 설정한다면 자, 이때는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저당권 설정을 할 때의 과세 표준은 종가세, 정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갚았어. 그러면 저당권 설정한 거를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할 때는 1억짜리를 말소시키나 5억짜리를 말소시키나 말소는 한 건당 3,000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종량세가 되는 거지. 종량세 곱하기 자, 이때는 정액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건당 3,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건이면 6,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자, 종가세, 정률세 이런 제도도 있지만 종량세와 정액세 구조도 있는데 자, 취득세에는 절대 없다. 그래서 취득세에는 오로지 종가세와 정률세만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표준세율이에요. 자, 우리 표준세율이라는 건 뭐라 그랬나? 표준세율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표준세율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자, 우리가 1억짜리 토지를 어떻게 샀느냐? 유상승계 취득을 했어요. 그럴 때는 취득세율이 4%가 된다 그랬잖아요. 언제나 우리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자, 표준세율을 제도를 두고 있고 자, 이때 취득을 할 때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4%가 세율이에요. 그러면 1억에 4%를 곱하면 4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는 거지. 근데 요 4%를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표준세율이 붙어버리면 이때는 과세권자가 요 정해진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4%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이 자, 4%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인천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요 4%를 50%까지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4%의 50%면 2%지. 그래서 최고 얘를 6%까지도 올려받을 수 있다 이 소리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또 반대로 돈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최하 2%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에는 4% 이렇게 정했지만 과세권자가 요 4%의 50% 범위 안에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세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1%를 해도 되고 4.5를 해도 되고 5%를 해도 되고 최고 6%까지도 올릴 수 있다. 못 움직인다. 그냥 무조건 4%다. 그럴 때는 일정 세율이고 표준 세율이란 말이 붙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방세는 표준 세율이에요. 즉 과세권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그러니까 원칙적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율을 보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구설수에 뭐라 올려도 그렇고 부담스럽죠. 내리면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실제로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표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는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차등비례세율. 자, 여기서 말하는 차등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자, 유상승계 취득을 하면 4%가 되고요. 자, 유상승계 중에서도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 3%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은 4%, 농지는 3%. 자, 봐요. 내가 1억짜리 공장 용지를 샀어요. 그러면 취득세가 400만 원이야. 4%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면 300만 원이 취득세죠. 왜요? 3%니까. 그러면 농지가 뭐냐? 농지가 뭐냐? 그러면은 농지라 하면 전답, 과수원하고 목장 용지까지를 우리는 농지 이렇게 얘기하고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나 목장을 사면 3%. 나머지의 토지를 사면 4%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3.5에 2.8이죠. 자, 3.5는 뭐예요? 개인이 증여를 받거나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3.5고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2.8%만 자 취득세를 내라 이 소리죠. 자, 이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내가 아버지로부터 자 1억짜리 토지를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3.5%, 350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인이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3.5%예요. 근데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아서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증여를 받았다면 그때는 2.8%만 내시라 이 소리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느냐? 일반 공장 용지를 받았다. 농지 아니죠. 농지 아니면 2.8이야. 그리고 과수원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2.3. 자,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나머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2.8.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원시 등기죠.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존 등기라는 걸 하죠. 자, 이 경우에는 2.8.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을 했어요. 자, 공유물을 분할하면 자, 이때는 2.3 이렇게 돼서 자, 즉 내가 어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어떤 형태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차등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등 비례세율.
뭘 샀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그럴 때 차등 비례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표준 세율이고 그 다음에 차등 비례 세율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요거 한번 노래 배웠죠? 요거는 자, 어디에요? 넘겨가서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 보면 자, 거기 표준세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을 했다. 매매나 교환에 의해서 유상 승계하면 일반의 경우에는 1000분의 40. 자, 농지는 1000분의 30. 이때 농지라 하면 전답과 목장 용지를 말한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어요. 왜 지금 자, 4% 그랬는데 여기는 40, 1000분의 40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1000분의 30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1000분의 35, 1000분의 28 이렇게 왜 100분율을 안 쓰고 1000분율을 썼느냐, 여기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4%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100분율을 사용하면은 100분의 3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3, 100분의 4, 그럼 얼마나 좋아 그냥. 근데 왜 여기는 티나게 1000분의 40, 1000분의 30 이렇게 1000분율을 썼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만약에 100분율을 쓰게 되면 요 3.5%는 얘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100분의 3.5가 되잖아. 얘는 100분의 2.8이 되고, 그러면 분수 속에 소수가 들어가는 이상한 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분수 속에 소수가. 그래서 자, 요 소수를 없애려면 천분율을 쓰게 되면 소수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은 자, 지방세법이에요. 자, 지방세법은 무조건 천분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세는 100분율을 쓰고 있고 지방세는 1000분율이다. 그러면 그냥 보이죠? 1000분의 40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는 4% 이렇게 공부하시고, 얘를 퍼센트로 표시할 때는 1000분의 4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감이 왔어요? 무슨 말인지? 뭐 이렇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4%는 100분율로 하게 되면 100분의 3이잖아요. 4%는 100분의 4. 그 다음에 3%는 100분의 3이잖아. 그걸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1000분의 40, 1000분의 30 이렇게 1000분율을 쓴다. 이유는 자, 100분율로 쓰게 되면 100분의 3.5, 100분의 2.8 이렇게 분수 속에 소수 나오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1000분율을 쓰는 거다. 1000분의 35, 1000분의 28 이렇게 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유상승계 일반은 4%, 농지는 3%. 자, 증여는 개인이나 영리사업자 3.5, 비영리사업자 2.8, 상속은 2.8, 농지는 2.3. 자, 그 다음에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2.8,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은 2.3.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고, 신탁은 아직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노래로 외워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자, 동네 한 바퀴에 맞춰서 한번 해봐요. 시작. 다 같이 외자 취득세 세율 유상승계 4%, 농지 3%, 일반 증여 3.5에 비영리 2.8, 상속은 2.8에 농지 2.3, 원시 취득. 자, 보존 등기 해도 보존 등기가 원시 취득이야. 그러니까 원시 취득 2.8에 분할 2.3. 이렇게 해서 노래 자꾸 불러주면 이런 정도 시험에 나올 때 틀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소리.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외자 취득세 세율 유상승계 4%, 농지 3%, 일반 증여 3.5에 비영리 2.8, 상속은 2.8에 농지 2.3, 보존 등기 2.8에 분할 2.3.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시라.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게,
자, 여기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유통세라고 그랬어요. 유통세. 그러면 유통세의 특징은 응능과세예요. 응능과세. 자, 취득세는 유통세면서 응능과세다. 그러면 여기서 응능과세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응능과세라는 거하고 응익과세. 요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했다는 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응익과세는 뭐냐면은 수익력에 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와 같은 것은 응능과세가 아니라 내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하는 재산으로부터 수익력이 생겨요. 그러나 취득세나 등록세는 능력이 있어서 산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응능과세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성립이 되느냐? 그러면은 먼저 물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물납. 자, 보세요. 자, 얘는 물납이 안 되고 얘는 물납이 되네요. 여기서 말하는 물납이라는 것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돈으로 안 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내는 게 물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취득했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재산을 취득할 돈은 있는데 세금 낼 돈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질 말아야지. 이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취득세와 같은 이런 유통세는 자, 응능과세로서 원칙적으로 물납이 안 됩니다. 근데 재산세는 어때요? 재산은 갖고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재산은 있는데 돈이 없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원래 자, 땅이 몇만 평이 있고요. 또 건물을 몇십 채 갖고 있는 부자가 있죠. 부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돈 없어.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저 점심이라도 한 끼 하실까요? 그러면은 나 가진 돈이 없는데 그런다니까. 현찰을 안 갖고 다녀. 그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살게요.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 밥을 사야 되는데 거지가 밥 사는 거예요. 부자한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도 떳떳해. 잘 먹었네. 그러면 돼 그냥.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 어떤 분 나는 29만 원밖에 없어 그러잖아. 그래도 그분 골프는 치러 다니잖아. 그죠? 자, 원래 부자들은 돈이 없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물납이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세금을 내겠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납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납도 안 되지. 나눠낸다니. 능력이 있는데 왜 나눠내? 분납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분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응익과세에서는 물납 분납이 가능하지만 응능과세에서는 물납 분납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특징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유통세로서 응능과세이기 때문에 분납이나 물납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요, 이놈의 취득세는 예외적으로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분납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법을 만들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면 분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보세요. 그런데 분납된다니까. 자, 요거 얘기를 조금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래가 취득세는요, 자, 취득하고 나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60일 안에 자,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요 30일 안에 등기를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 자기가 납부할 취득세의 50%를 여기서 내고 나머지를 여기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내게끔 해놨어. 나눠낼 수 있도록. 그럼 이게 솔직히 말해서 분납입니까?
이 분납이라는 건 원래 이런 게 분납이죠. 자, 원래가 재산세 납부 기한이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인데 자, 한꺼번에 내기 힘드니까 요 납부 기간 내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산세가 1,200이 나왔어요. 1,200이 나오면 여기서 600만 원 내시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렇게 나눠내는 게 이게 분납이야. 요 기간 내에 반 여기서 내고 여기서 반 내라. 이게 무슨 분납이야? 그죠? 그냥 낸 거지.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 원래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내래요. 그런데 30일 안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50%를 먼저 내고 나머지 50%를 나눠낼 수 있다. 그러면 좌우지간 나눠내는 거야, 안 나눠내는 거야? 그러면 분납이에요, 아니에요? 분납이에요. 그래서 분납 허용이 되는 거다. 참 이상한 놈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뭐를 이해하시면 되느냐? 항상 법이 만들어질 때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입법 취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입법 취지를 이해하게 되면 아, 저래서 저런 분납도 되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2010년에서 2011년, 자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2010년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 지방세법이 생긴 이래 2010년까지는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0년까지는 취득세를 2% 내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를 자 일반적인 유상승계는 2%를 냈습니다. 등록세를. 그러던 것을 2011년부터는 자 취득세를 얼마 내느냐 4%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요 왜 4%로 바꿨냐 그러면은 과거에 취득세 2%, 등록세 2% 따로따로 받던 것을 한꺼번에 4%로 받음으로써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돼 버렸다 이 소리야 이제는. 그러니까 등록세를 따로 내지 않아요.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이 취득세는 등록세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 소리야. 감이 왔죠 이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따로따로 내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낸다고요? 한꺼번에 4%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60일이냐? 자 이제 또 봐. 작년까지는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냈어요.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자 얘를 지금 60일로 완화시켰잖아요.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하라고 이렇게 완화시켰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이해하시면은 원래 이 등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자 취득세는 30일 안에 냈어요. 등록세는 언제 내는지 아세요? 이거는요 등기 등록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등기 등록 전까지. 원래가 법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등록세는 등기 등록 전까지. 그러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세는 30일 안에 안 내면 가산세 붙잖아요. 그래서 30일 안에 취득세 냈어. 그 다음에 등록세는요 등기 등록 전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등기 안 하면 등록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등기해야 성립하는 거니까.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등록세는요 등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한 6개월 있다 할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법이 아닌 다른 법에 등기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하도록, 세법 말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한다. 자, 등기 안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납부세액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3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30일 이내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는데 자 60일 안에 등기 안 하면 취득일로부터 결국 60일 안에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자기가 낼 등록세의 3배가 과태료라니까. 그럼 등기해야 안 해요? 하겠어 안 하겠어? 등기 안 하면
등록세, 납부세액의 3배의 과태료가 부담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지. 그래서 여태까지 2010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30일 안에 취득세 내고 60일 안에 등록세를 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나오면, 자, 400만 원이 나오면 30일 안에 200만 원 내고 60일 안에 200만 원 이렇게 나눠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꺼번에 400만 원을 내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30일 이렇게 내던 거를, 그렇잖아요. 30일 전체적으로 60일이니까 30일 두 번 내던 거를 지금 한꺼번에 400을 내라. 그러면 국민 부담이 커지잖아. 물론 60일이 다 해도 되지만,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씨, 부담이 커지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30일 안에 등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50%를 내시라 이 소리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30일이니까 최초 60일에서 나머지 50%를 내셔라. 그래서 60일 안에는 납부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단 요거는 201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2013년까지만. 그래서 자, 금년에는 이렇게 50% 이렇게 나눠내다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70% 30% 이렇게 나눠낼 수 있고, 그다음에 2013년 이후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꺼번에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좌우지간에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에는 분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뭐가 있다요? 면세점. 자, 뭐라 그랬어요? 취득가격이,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애가 이게 바로 취득세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이런 정도를 알면, 자, 이런 정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재. 자, 교재 어디로 가느냐? 28페이지에 가시면, 자, 28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다 22회 기출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자, 우리가 10월 23일 날 시험 본 문제다라고 그랬죠? 자, 맨 마지막. 자,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세와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모두 몇 개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표준세율, 다음에 표준세율 중에서 틀린 거 또는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취득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모두 몇 개냐? 그 얘기는 뭐야? 취득세 전반적인 거를 알아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1번. 자, 취득세와 관련하여 특별징수된 게 있나요, 없나요?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자, 다시 보세요. 자, 취득세를 납부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오는 보통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보내는 거고, 그 다음 특별징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대신 받아내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얘기했어요? 자, 지역 자원시설세에 보면, 자, 부두의 컨테이너 업자. 자,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가 컨테이너를 10개 수출을 한다면 한 개당 15,000원씩 지역 자원시설세가 15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15만 원을 우리가 인천시에 가서 내는 것보다 컨테이너 업자한테 내는 거지. 그럼 컨테이너 업자가 받아서 인천시에다가 대신 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징수다 이랬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는 특별징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우리 취득세는 오로지 뭐야? 오로지 신고납부만 있는 거죠? 보통징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보통징수까지 있는 거지. 언제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고납부하는 제도는 신고하고 납부 안 하면 얘를 붙여서 다시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고납부하는 조세는 신고납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 안 하면 보통징수까지 이어지는 거지. 원칙은 신고납부,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특별징수라는 것은 없다 이 소리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납 할 수 있잖아요. 분납 된다 그랬죠? 자, 물납 돼야 안 돼요? 뭐 물납을 어떻게 하나, 물납을. 아니 내가 토지를 취득하고 자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산 토지로 세금을 내겠어요? 그 말이 되겠어요? 생각해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우리는 응능과세에서는 물납은 안 되는 거고 분납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제 하나만 취득세만 이상한 분납을 하나 허용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됐죠? 자, 따라서 물납 없습니다. 면세점 있어요, 없어요? 50만 원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럼 저걸 뭐 읽어보고 있어, 기한 후 신고를. 아니 우리 아까 열심히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구만. 60일 안에 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열심히 배워놓고 지금 여기서 한자 한자 읽어보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기한 후 신고라고 써놨고 그것도 설명을 했구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취득세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면세점이 있고요. 기한 후 신고가 된다. 따라서 세 개가 정답이 되는 거다 이 소리지. 뭐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으면 아 이런 성격을 가진 애가 취득세구나 이런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 먼저 자 다시 한번 돌아오면 자 취득세의 성격 자 교재로 오겠습니다. 자 교재로 오면 먼저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12페이지. 그 다음에 보통세면서 자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세. 그 다음에 유통세고 자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위세다. 그 다음에 종가세고 그 다음에 응능과세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내는 것이다. 그 다음 자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어떤 재산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차등 비례세율. 그 다음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언제까지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하는 건데 안 하면 뭘로 간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바뀐다. 자,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실래요? 기한 후 신고 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 쓰세요. 자,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자, 신고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고 단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5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2013년까지는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 자, 물납은 된다 안 된다? 물납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 취득세가 어떤 성격을 가진 조세인지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국세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해서 11, 12 이렇게 대충 맛을 볼 거예요. 세법이 어떤 거다 이렇게 맛을 보고 이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천천히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은 결석만 하지 말고 오늘 들은 내용을요, 아마 여러분들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적어도 10번 20번 이상 반복해서 들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하여튼 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을 거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석만 하지 말자, 그것만 지켜주시면 충분하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